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아주 끝까지 파고 있는 천회장이에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10년 동안 같이 오래오래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10명이나 살아남을지 한 5명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5명 정도는 충분하게 살아남지 않겠는가, 5명 정도는 저와 같이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볼 때는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팔고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은 10년 동안 끝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한 종목 가지고 10년, 이 10년이 말이 짧지 이게 진짜 힘든 기간입니다. 10년 동안 저축하는 분들도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저는 해봐서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천회장 스타일은 한번 끝까지 물면은 끝까지 갑니다. 좋아하면 끝까지 가요. 그런 성격이에요. 좋아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쳐내버립니다. 아주 독한 남자예요. 독한 남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해 버려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하여튼 모든 거 다 그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새롭게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확실하게 치고 나는 거야. 우리는 그래. 축구나 이런 경기를 보면은 난 답답해. 보면은 처음부터 이게 아주 열심히 막 치고 나가야 하는데 흐지부지 하다 보면은 골 다 뺏기고 오히려 지고 있더라고. 축구 경기 보면 그런 게 석 터져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시원시원한 게 없어요.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하여튼 우리는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할 때도 할 때는 아주 바짝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계속 떨어지고 인생에 재수라는 게 없어. 한 큐에 끝내버린단 말이야. 근데 후회되는 게 아니라 참 제가 전날에 얘기했지만은 제 동생이 항상 그래요. 형님은 왜 쓸데없이 엉뚱한이 돼가지고 그랬냐고. 하여튼 천회장 볼 때마다 계속 그 얘기하네. 의대 갔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제가 봐도 그때 의대를 갈 걸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팔자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도 힘들어.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이 있잖아.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산길에서 농부가 이제 큰 소를 끌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큰 소를 끌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 농부의 뒤에 수상한 2명의 남자가 있었어. 수상한 2명의 남자가 그 한 남자가 옆에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조금 기다려봐. 내가 저 소를 빼앗아 오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네가 그 소매치기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은 물건이 좀 크지 않겠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두고 보면 알게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남자는 소매치기였어요. 그 한 소매치기가 이제 농부가 가는 길 앞에다 아주 잽싸게 앞질러 가가지고 그 새 가죽신이죠. 새 가죽신 한 짝을 그가 발견하기 아주 쉽게 놓아둡니다. 놓아두고 그 농부는 이렇게 산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새 가죽신 한 짝을 딱 발견을 하는 거야. 딱 집어들어요. 야, 안타깝다.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하면서 결국 농부는 아쉬워하면서 그냥 가죽신을 내버려 두고 계속 소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거야. 그렇게 또 조금 더 걸어서 이게 모퉁이를 딱 돌다 보니까 이 조금 전에 또 보았던 그 새 가죽신에 나머지 한 짝이 딱 있는 거예요. 아싸, 이런 횡재가 있나 하면서 그 깊은 산속을 지나는 그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아직 그 가죽신이 그대로 있겠지? 하면서 농부는 하늘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에다 그 소를 엉성하게 묶어가지고 서둘러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예상대로 가죽신은 그곳에 딱 있는 거야. 그 농부는 멀쩡하게 새 가죽신 한 켤레가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소를 묶어둔 곳으로 되돌아가죠. 그러나 소는 이미 소매치기가 가져가고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가지고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당신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도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재용 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그 차세대 통신의 그 사업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어. 응? 우리 갓드래곤이 하고 있어요. 일본의 1위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라고 합니다. NTT 도코모, 일본 가시면 잘 볼 거예요. NTT 도코모 휴대폰 같은 것도. 여기 그 5G 장비 추가 공급을 따낸 것입니다. 따냈어. 이 5G의 그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 그 대형 계약, 이 대형 계약과 신규 시장 진출 때마다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발휘한 우리 이 회장, 향후에 그 6G죠. 이제 6G를 비롯해 가지고 차세대 통신 사업에도 뭔가 힘을 보태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30일 날 그 업계에 보면은 따르면 그 삼성이 NTT 도코모랑 그 5G 이동통신 장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지난해 3월일 겁니다.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 그 체결 이후에 추가 협력을 통해 가지고 5G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을 신규 공급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번 추가 공급 계약에 이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 이 통상 보면은 그 사업 계약 금액이 커요. 그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통신 장비 사업은 뭔가 오너 간의 신뢰를 통해 가지고 약속이 사업 수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이 회장은 이미 2018년부터 그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5G 통신 장비 그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8년하고 19년에는 일본을 직접 방문을 해요. 여기서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5G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뭔가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대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지난해에도 NTT 도코모 그 CEO를 직접 만나요. 만나가지고 통신 장비 계약 협상을 인전 진척시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일본뿐 아니야. 보면 미국의 그 DC하고 5G 이동통신 공급 계약을 그 한 과정에서도 그 이 회장의 그 인맥이 좀 빛이 납니다. 찰리 에리겐 회장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함께 산행도 해. 산도 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을 탔으면 막걸리 한잔 했을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2020년 세계 최대 이동통신이죠. 이동통신 버라이즌하고도 한 7조 9천억 정도의 그 대규모 5G 장기 계약 그 체결 당시에도 그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랑 만나요. 직접 만나가지고 사업 협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막 화상 통화도 해 그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그 NTT 도코모에 제공하는 5G 제품에는 28GHz 그 고주파죠. 그 대역을 지원하는 그 초경량, 초소형의 신형 5G 라디오 기지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4.5kg의 그 가볍고 컴팩트한 그런 크기인데 그 도심과 사용자 밀집 지역에서 설치가 용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그 늘어나는 그 데이터 트래픽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회장이 그 첨단 통신 장비의 그 중장기 투자를 직접 챙겨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 플래그십 사업으로 키우고 있고, 이 5G 기술 역량 확대를 위해서 2011년 그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 그 조직까지 신설을 막 지시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연구개발도 영업 마케팅까지도 막 전 영역을 막 전도지하는 거야. 진두지해요. 재용 회장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도래할 그 6G 시대를 준비하다. 6G. 삼성은 그 2019년 5월에 삼성 리서치 산하의 그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6G 선행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20년 7월에는 6G 백서를 통해 가지고 차세대 6G 이동통신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그 청년 희망온 간담회에서 통신도 이제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다. 통신과 백신 비슷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해야지만이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6G도 내부적으로 한 2년 전부터 팀을 두어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지를 밝힌 바 있어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용 부회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30일 날 어제 경기 화성 캠퍼스에 보니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 하수 처리수죠. 이 하수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은 그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확보 문제에 한결 숨을 돌리게 되는 거야. 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의 그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사업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뭐 수원, 용인, 화성, 오산시 이렇게 공공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를 필요한 공업용수 수준으로 처리해서 이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각 사업장에 공급된 그 방류수는 추가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초순수로 만들어요. 초순수. 초순수 중요합니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용수의 양은 약 47만 4천 톤. 47만 4천 톤인데 연간 1억 7,300만 톤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라서 필요한 공업 용수를 그 자연에서 이제 추가로 취소하지 않는 거야. 않고 이제 공공 하수 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그 물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그 필요한 공업 용수는 현재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 삼성은 앞서서 9월 발표한 그 신환경 경영 전략을 통해 가지고 2030년까지 반도체 국내 사업장에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선언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취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공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이제 검토해 온 거죠. 경 사장은 그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패러다임 변화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용수 재이용 그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정부랑 지자체와 수자원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초순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초순수 물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됐네요. 앞으로 삼성전자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죠. 그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제2 파운드리입니다. 이 제2 파운드리 그 공장에서 일할 건설 인력을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투자 발표 이후에 1년 그 공장 완공을 현재 2년 앞두고 있어. 그래서 현재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삼성의 오스틴 법인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테일러시 윌리엄스 카운티 엑스포 센터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한다고 해요. 이때는 뭐 기계와 전기, 배관 전문가, 그리고 콘크리트 작업 전문가 등 테일러 신공장 건설을 위해서 직간접적인 뭐 임시직을 뭐 채용한다. 뭐 그런 겁니다. 2015년 착공해서 2017년 완공된 삼성전자 그 평택 캠퍼스 1라인에 투입된 건설 인력이 하루 평균 한 12,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평균. 그리고 감안하면은 이번 테일러 공장 건설에도 하루 10,000여 명 이상의 그런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삼성은 앞서서 3개월 전인 8월 말이죠. 이 8월 말에도 현장 취업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건설 인력을 모집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테일러 신공장은 올해 5월이죠. 5월 땅고르기에 들어간 후에 이달 본격 착공에 이제 돌입을 하는 거야. 삼성전자가 대규모 건설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동시에 반도체 공정을 책임질 엔지니어링도 있죠. 엔지니어도 경력직 중심으로 이제 수시 채용이죠. 경력직은 수시 채용한다. 테일러 신공장은 2개 파운드리 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팹이 2024년 10월이에요. 두 번째는 2025년 4월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리고 5나노 공정이 주력이 될 것 같아. 5나노 공정이 주력이 될 것 같다. 착공식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데 이재용 회장하고 경기현 사장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하여튼 참석할 전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에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 당시에 테일러시로부터 재산세 그 대부분을 감면받기로 한 대신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한 것도
이번에 대규모 인력 채용의 배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테일러 공장 건설로 직접 고용 1,800명, 그리고 최대 1만여 명을 간접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외에도 앞서 테일러 그 독립교육지구죠, ISD, 그리고 이스턴 윌리엄스 카운티 청소년 클럽 지원 등 하여튼 4개 지역에 그 비영리단체에 한 100만 달러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존 테일러 그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 상무가 그래요.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는 25년 넘게 텍사스에서 좋은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고 하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 투자에 일조해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테일러 신공장은 그 삼성이 그 파운드리 글로벌 1위인 대만의 TSMC를 넘어설 발판으로 지금 현재 여겨지고 있어요. 삼성은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장의 양산을 TSMC에서 먼저 성공했죠. 기술력으로는 뒤지지 않는다, 그런 평가 받았고, 그 수주 기반의 산업인 파운드리의 특성상 그 캐파 역시 중요한 경쟁력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공장 건설로 생산 능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신공장은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로 500만 제곱미터죠. 기존 오스틴 공장 규모의 4배 수준이에요. 4배 수준이고, 미국 전반에 포진한 퀄컴, 구글, 엔비디아 등 고객사 유치에도 아주 유리하더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요즘 뭐 삼성전자 휴대폰 많이 싸게 하는 것 같아요. 싸게 파는가 봐요. 올해 출시된 삼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2 같은데 벌써 가격이 반값 이하로 뚝 떨어졌다네. 반값. 지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덤벼보세요. 올해 출시된 그 최신 프리미엄 품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반값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출시 예정인 삼성의 차기작 있죠. 갤럭시 S23. 이 A13의 출시를 앞두고 재고 소진에 나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국내 그 공습을 본격화하는 애플페이를 의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아이폰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있어요. KT는 지난 29일 갤럭시 S22랑 그 S22 플러스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24만원에서 한 50만원으로 2배 올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출고가가 99만 9천원인 그 갤럭시 S22가 뭐 최대 공시지원금, 뭐 추가지원금 지원받아 보니까 그 42만 4,900원이야. 거의 반값이네. 반값에 구매할 수 있더라. 10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뿐 아니라 전 요금제에서도 공시지원금이 상향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 4만 5천원의 요금제에서 8만 5천원에서 25만 5천원, 25만 5천원으로, 5만 5천 요금제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는가 봐요. 8만원 요금제는 14만 7천원에서 45만원으로 지원금을 막 팍팍 올립니다, 그냥. 아주 막 시원하게 올려버립니다. 이와 함께 그 상위 모델인 그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도 공시 지원금이 기존의 24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슈팅해버립니다. 출고가 111만 9천원짜리 해당 제품을 최저 62만 4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S22 플러스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은 갤럭시 S22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2월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는 갤럭시 최대의 그 사전 예약 기록과 출시 첫날 개통량 기록을 갈아치운 모델인데,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사전 판매량은 약 102만 대입니다. 종전의 최고 기록인 갤럭시 S8의 그 100만 4천 대를 앞섰고, 또 사전 개통 첫날 최다 그 개통량을 기록을 해. 그 사전 구매자의 개통을 연장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S22는 초반 흥행에도 불구하고 발열을 잡기 위해서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그때 GOS 논란 겪었죠. 판매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데, 올해 그 출시된 최신작이 빠르게 이제 반값으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차기작 S23의 출시를 앞두고 빠르게 재고 소진에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페이에 또 한국 상륙이라는 또 변수가 있어. 그럼 결국 뭐야, 삼성페이를 또 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애플을 또 의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치고받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참 힘들어. 살아가기 삼성전자도 참 힘들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뭐 재고에서 확 풀어버려야지. 풀고 또 새로운 제품 또 열심히 또 판매해가지고 끌어올리면 됩니다. 어제는 보니까 주가가 아주 재밌었어요. 어제
어제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뭐 폭풍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아주 막 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환율도 막 빠지고 시작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또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관련된 코로나 그 봉쇄 그 기대감, 해제 기대감, 봉쇄 해제 기대감이 좀 투자 심리를 뭔가 자극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떨어질 때가 더 좋지 않나? 막 훅 떨어질 때, 막 이때 미친 척하고 이때 좀 사가지고 좀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자꾸 이렇게 올라가 보다 보면은 여러분 또 이 심적으로 더 부담되더라고. 사야 하는데 하면서도 못 사.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겁내겠죠. 겁을 내겠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떨어질 때는 부지런히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사도 돼요. 한 주, 두 주도 괜찮으니까 꾸준하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왕창 살려고 하지 마시고 뭐 여유 있으면 괜찮은데 여유 없는 분들이 너무 왕창 사가지고 나중에 뭐 돈이 없니 살 수가 없니 뭐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뭐 사는 재미로 가는 겁니다. 시간을 견뎌내는 거야. 시간을 가진 자가 결국 이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행복한 행복한 밤이 아니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넘쳤으면 좋겠어요.